엔비디아 GTC 2022 해가지고 굉장히 뭐 그 젠슨왕 PD 유튜브가 조회수가 1000만회가 넘더라고요. 1시간 40분짜리가. 그만큼 엄청나게 다들 그런 거에 이제 엔비디아 그 AI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는데 그 GTC 2022 거기에 온라인 컨퍼런스에 네. 거기에 레벨업이 출연하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MLOps 그 솔루션 파트너들이 이제 나오는 이제 패널 토크 형태의 세션이 있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좀 모더레이터 분이 이제 미리 준비해 주신 질문 바탕으로 네네. 간단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 MLOps 플랫폼이 저희 이제 고객사 중 한 곳과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 고객사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례 발표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패널 토크라면 그 레벨업만 나온 게 아니라 네. 다른 나라에 또 유명한 또 어떤 유수의 또 MLOps 하는 전문 네, 기업이랑 네. 같이 했겠네요? 네, 몇 군데가 더 나왔습니다. 그 말은 그 레벨업이 엔비디아로부터 MLOps 쪽에 글로벌한 전문 기업, 전문 파트너로 인정받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DGX Ready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이제 가장 플래그십, 가장 고성능 GPU 이제 워크스테이션하고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 소프트웨어들, 이 회사들 솔루션을 우리 DGX랑 같이 쓰면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같이 프로모션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멤버로 이제 들어가 있고, 요번 GTC 2022에서는 AI Accelerated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AI 관련 파트너사들을 다 이렇게 모은 프로그램을 새로 런칭을 했고, 거기에도 이제 멤버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신 대표님. 네. 이렇게 엔비디아로부터 그 레벨업에 그 MLOps가 인정받은 뭐 이유가 있을 텐데, 요새 보면 저도 보면 톡할 때도 이게 MLOps 하는 뭐 기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기존에 MLOps를 방문을 만드는 기업들하고 레벨업은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요. 저희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 없이 구현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스케줄러 오케스트레이터나 운영체제 일단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전부 다 일어나서 자체 개발을 해서 구현하고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솔루션 회사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쿠버네티스 없이 자체 개발한 걸로 썼을 때 네. 어떤 이점이, 기업 입장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능상의 이점이 굉장히 크고, 그 성능상의 이점이 사실 비용 절감하고 굉장히 직결되거든요. AI 같은 경우는 워낙 하드웨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네네. AI 클러스터의 성능을 뭐 약간만 올려준다고 해도 전체적인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비용상으로도 굉장히 큰 절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의도한 대로 돌아가는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의도한 대로. 저희는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분야를 해왔어요. MLOps가 요새 유행이긴 하지만 저희 플랫폼은 MLOps에 국한된 플랫폼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AI의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어떤 큰 프레임워크, 메타 프레임워크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하는 부분도 커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다양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네네네. 저희 플랫폼 위에 얹어서 오케이. 가속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그 불안정한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는 몇 안 되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게, 안정성하고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에 네. 쓰려면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진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다들 MLOps나 AI Ready 아니면 뭐 AIOps 등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만들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들은 토이 모델로서는 잘 동작을 했지만 어플리케이션 모델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구가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기존에 다른 시스템과 연동도 돼야 되고 다양하게. 그렇죠. 네, 우리가 네. 그냥 모델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그걸 서비스로 연결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허들이 필요하고, 특히 비용 사원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갈수록 좋아지고 데이터는 갈수록 많아지고 소프트웨어는 갈수록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분야들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수많은 분야들의 응용이 될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이 구성을 하는 모든 요소들의 발전이 너무나 빠른 모든 분야의 초창기가 그러한데요. 그런 변화 사이클 때문에 이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내가 만들고 나면 금방 옛날 플랫폼이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가 계속 새로 나오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건 2018년에 이제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에서 얘기를 한 거고 단순한 굉장히 간단한 심플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데이터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훈련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하고 서비스 단으로 만드는 그 모든 단계들이 복잡하게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기존의 플랫폼들하고 뭐가 다르냐? 첫 번째로는 파이프라인에서 요구하는 리소스의 종류들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를 만든다, 게임 서비스를 만든다, 그럼 게임 서버에 특정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고 나는 뭐 계산만 해, 아니면 나는 서비스만 해, 이런 것들이, 나는 사용자 관리만 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건 데이터 기반의 어떤 개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처리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CPU와 데이터 I/O를 처리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할 때는 GPU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딥러닝을 훈련할 때는 비용상이나 전성비의 문제로 GPU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만든 모델을 서비스를 할 때는 모델 크기나 지연율에 따라서 CPU를 쓸 때도 있고 GPU를 쓸 때도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로 전력대 성능비나 성능 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딥러닝용 연산 가속기, GPU나 AI 칩들도 굉장히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데이터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계속 비정형형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도 계속 해줘야 되고 포맷도 표준 포맷에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2년 전에 GPT-3 같은 경우는 45억 정도가 되면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아니 작년에 훈련 비용이 45억? 예, 한 번 훈련 비용이 45억인데 저게 최소로 잡은 거고요. 이제 작년에 발표한 구글 람다 같은 경우는 밖으로 공개는 안 됐지만 뭐 100억 이상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이번 주에 공개된 구글의 차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TPU4를 버전 4를 4,000대 이상을 사용했다고 공개를 했는데 뭐 그건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네네. 바랍니다. 네. MLOps 생태계를 보면은 구성하는 요소들을 위에서부터 보면은 일단 워크로드를 실제로 돌려주는, 그러니까 코드를 돌려주는 컨테이너나 VM이 있고 그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오케스트레이터, 보통 오케스트레이터가 스케줄러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특히 강조되는 여러 대의 노드를 묶어서 분산하고 병렬 처리를 해서 큰 모델을 훈련을 하거나 작은 모델을 빨리 훈련하기 위한 또는 AutoML을 통해서 모델을 자동 설계하기 위한 데 도움을 주는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위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프레임워크들을 MLOps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 데이터 처리나 훈련이나 서빙 쪽이 주로 MLOps 특화된 모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걸로 마치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나 VM 오케스트레이터는 워크로드들을 서로 격리를 시키고 실행을 하고 배치를 하는 도구고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엔진은 이상하네요. 네, 그 실제로 뭔가 돌리는 부분, 가장 밑쪽에 해당이 되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쿠버네티스고요. 그 다음에 레드에서 오픈시프트나 헬리오스도 많이 씁니다. 물론 저희가 만든 백엔드 AI도 있고요. 그런데 꼭 컨테이너에서만 운영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컨테이너의 문제점은 컨테이너에서 돌아가는 워크로드를 다른 노드로 이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컨테이너는 종료하는 순간 상태가 사라지고 또 컨테이너를 정지시킬 방법이 없거든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VM을 통해서 그런 그런 워크로드를 관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VM웨어의 솔루션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몇백 대의 노드를 한 번에 동원해서 큰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들이 데브옵스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라 이건 따로 분리를 했는데요. 텐서플로우도 텐서플로우 디스트리뷰트로 지원을 하고 있고 파이토치도 파이토치 안에 디스트리뷰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별도로 있는 이런 분산 처리에 특화된 도구들을 소개를 드리면 하나는 우버가 만든 미켈란젤로의 일부인 호로보드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 호로보드는 처음에는 MPI라고 불리는 멀티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애를 이렇게 그냥 사용하기 좋게 랩핑을 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호로보드를 통하면 여러분들이 코드 수정을 별로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노드에 동시에 하나로 묶어서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레이가 있는데요. 레이는 이제 추상화를 통해서 간단한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레이 자체의 기능보다는 레이와 함께 묶여있는 그 생태계 시스템과 굉장히 잘 결합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호로보드는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코드가 있을 때 그걸 분산 훈련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레이는 레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다른 도구들과의 통합을 통해서 이제 레이에 좀 특화가 되어 있지만 분산이나 병렬 처리를 잘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그 MLOps 모듈들을 보면 대표적으로는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가 있고요.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모듈들이 있어요.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모듈들도 있고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아니면 검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부분들에 이어서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듈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높은 성숙도를 보이지만 문제는 이게 역사가 조금 다른 프로젝트보다 오래되고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버전업할 때 같이 버전업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치X 같은 경우는 파이토치에서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에 해당하는 어떤 이런 모듈들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거고 아직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프로덕션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듈들을 서빙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 만든 머신러닝 모델들이나 딥러닝 모델들을 서비스로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모델 서버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진짜로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한 엔진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아래 래퍼라고 된 거는 위에는 모델 서버들을 잘 묶어서 이제 하나의 인터페이스 통해서 여러 종류의 모델 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친구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히 할 거는 트라이톤은 엔비디아가 직접 만들고 오픈비노는 인텔이 만들고 있어서 두 진영 간에 특화된 이런 API들을 사용을 해서 잘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PU 기반으로 서빙할 건지 GPU 기반으로 서빙할 건지에 대해서 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개를 묶어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관리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데브옵스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던 에어플로우에서 돌리는 그 모듈들만의 MLOps 모듈들로 대체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MLOps 특화 기능들은 잘 없지만 대신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검증된 파이프라인 관리 솔루션이고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LOps 어떤 운영 도구를 만든다고 하면 에어플로우의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를 엮은 예제를 가장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쿠버플로우가 있는데요. 쿠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굉장히 쉽게 붙일 수가 있고 모듈 호환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Lflow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가 아니라 파이토치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존성이 없지만 이제 버전마다 특정한 버전의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 맞춰서 기능들을 지원하거나 이제 환경 설정들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버전 의존성을 항상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증가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빨리 짚고 넘어가면 하나는 소프트웨어도 이제 레거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대 성능비가 좋은 새로운 멀티 아키텍처들. 자, 여기서 딥러닝 소프트웨어 레거시가 늘어난다는데 딥러닝 소프트웨어 레거시란 건 어떤 걸로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세 버전이 나오고 세 개의 새 버전이 나오고 네 번째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그 전에 대한 그 지원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네. 1년 전에 만든 모델을 새로운 텐서플로우에서 돌리기 어려운 거죠. 알죠. 예를 들면 2.3 버전을 2.7에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새로운 칩들이 나온다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엣지 디바이스들에 적용을 하는 문제들이 계속 대두할 것이고요. 엣지 디바이스는 가격의 저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정성을 감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MLOps를 도입할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대표님,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이 MLOps 관련된 다양한 컴포넌트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그 레벨업이 이제 뭔가 우리는 이거 취사 선택할 때, 우리는 이런 걸 써야지 이렇게 할 때 어떤 관점을 갖고 그런 걸 결정하시고 하시나요? 엄청 많은 선택지가 많은데. 관점인데 저희가 원래는 3년 전에 자체적으로 MLOps 플랫폼을 만들었었어요. 만들다가 창고에 넣어둔 게 우리 걸 교육하는 것보다 기존에 알려진 새로 나오는 그런 에어플로우라거나 아니면 뭐 MLflow 같은 플랫폼을 우리 플랫폼 위에서 돌려줄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좀 바꿔서 접근을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MLflow의 버전 의존성 같은 경우는 저희 플랫폼 위에서는 여러 버전의 MLflow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위에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그 버전에 맞는 MLflow를 바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서 아까 베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저희 생태계 안에서 MLflow나 뭐 에어플로우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